다음 주제는 최현준 대표가 북한의 현실상과 통일 후 새마을 운동 이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셔서 제가 사전에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최현준 대표를 대신해서 아주 요점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단 전제 조건이 질문을 하지 마시라는 거. 질문하면 제가 맡기니까. 농담이고 좋은 말씀 있으면 서로 의견 교환하도록 하십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사회는 내부적으로는 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한 근본적인 계기는 다른 게 아니고 경제 문제예요. 결국 북한 체제의 공급 체제로서는 인민들을 살릴 수가 없었다. 먹여 살 수 없다. 근데 갑자기 기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원조가 끊기고 하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고난의 행군 시대가 90년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배급제로 해서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줬는데, 그런 공급체제 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500개 정도의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 자본주의 체제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또 상인들이 이익이 나면 장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체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체제 자체가 공산주의 체제로는 살아가기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나 상부에는 아주 더 공고해졌어요. 핵무기로 무장하고, 이젠 북한은 완전히 대외적으로 핵무기 국가라는 걸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네들은 핵 강성 대국이라고 하는 걸 뒷걸어 했어요. 그래서 그건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지금 적게는 20개, 많게는 한 6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면 뭐 여러분 잘 알겠어요. 나가사키나 저기 히로시마에 터진 것 하나가, 여기 북한이 갖고 있는 하나가 그거에 몇십 배 정도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을 가진 나라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저 서희숙 박사 얘기했지만, 북한은 핵 문제 관해는 한국을 어떤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않습니다. 너희들은 빠져라. 대화를 하는 것은 미국과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은 어느 정도 자유체제, 시장체제에 익숙해져 있고, 또 핸드폰도 보면은 한 25% 정도 보유하고 있다. 한 680만 정도요. 그 정도면은 정부가, 북한 정권이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드라마도 보고, 한국의 노래도 듣고, 한국의 패션 감각도 익혀서, 요즘도 거기는 뭐 연애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구 씨 그러지 않고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사회 체제가 자꾸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하고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북한 사회를 이해해야 되냐면, 결국 이 평화 통일 시에 이 통일 새마을 운동을 거기에 그 사회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그쪽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현준 대표가 결론적으로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 그거 좀 해주려니까 저기 맨 마지막 장, 최현준 대표의 맨 마지막 장 좀 해주세요. 요 맨 마지막 장을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최현준 대표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현 상태는 한국의 1960년대 중반 정도의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70년대 하고요, 우리가 새마을운동 초기의 그런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운동을 접목시키기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이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 고향의 재건,
결국 우리가 이제 근면자조 협동의 그 3대 새마을운동 정신 아니에요? 토대로 새마을운동은 가장 파급적 발전 효과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요즘은 그런 식으로 새마을운동하면 새마을운동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때는 유효 인력이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농촌에서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유효 인력을 전혀 임금을 주지 않고도 충분히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북한도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적용하기 쉽다. 요즘같이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만 원 주지 않으면 나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일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70년대처럼 그렇게 거국적으로 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단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마을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현재 설태가 60년대는 조금 좀 이렇게 그 과장된 것 같고 한 70년대 중반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새마을운동의 그런 방법으로 어프로치 했을 때 북한의 농촌만은, 도시는 다릅니다. 농촌만은 파급적 발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최 대표의 얘기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에 공감하는 의식을 이제 제고시키고 북한의 지역별 주거 환경, 또 생활 환경을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어떤 그 새마을운동의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북한 지역별 주민들의 의식 상태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북한 지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여러분 만나보면 알지, 북한이들 주민 만나보면 알지만 한국 남한 사람보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시혜를 베푸는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면은 결코 그 사람들은 잘 수용을 안 하니까 그런 심적인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북한 지역별로 새마을운동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통일 후 새마을운동으로 내 고향 재건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지도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안성일 차장께서 답변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 전부 다 안 차장한테 이제 맡기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럼 처음부터 한번 그냥 제가 읽지 않고 쭉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는 걸로 하시죠. 예. 처음부터 보시죠. 예. 됐습니다. 좀 쭉 보시면 알 테니까. 예. 예. 좀 넘기시죠. 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온천 개발이 바로 제가 태어난 거 양덕입니다. 양덕. 제가 태어난 데니까 꼭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북한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 사실은 그 핵무기로 무장된 그 군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과소평가할 건 결코 아니다는 걸 참고로 알을 것 같아요. 이건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되어 있고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북한도 핸드폰 굉장히 예, 그렇다고요.
다시 들어봐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 박수. 자, 제가 주제를 발표할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은 오늘 워크숍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통일 새마을운동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제가 PT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깁니다. 우선 제가 그 내용은 통일 새마을운동의 정의가 뭐냐. 우선 어떤 학문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데피니션이 가장 중요해요. 그 정의로부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해결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고향 재건이 새마을운동 방식이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통일 새마을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마을운동에서 역사적인 어떤 교훈, 우리가 축적된 노하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과 교훈이 뭔지, 그 다음에 특별히 새마을운동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로 등재됐다는 사실은 알죠. 2013년도에 등재가 됐습니다. 거기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로 등재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결론인데요. 통일 새마을운동을 과연 우리는 새마을 지도자로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만 만들었습니다. 응? 요거만 만들었습니다. 아, 요건 요거 보고서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 새마을운동의 정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로 성공 사례를 알고 있는 농촌 근대화 작업, 또 더 나아가서 도시, 직장, 이런 그 새마을운동의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말 그 모델을 우리가 북한 사회에 적용해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통일한 후에 적용하기 위한 그러한 통일과 새마을운동의 어떤 결합된 그런 정의다, 결합된 의미다, 이렇게 저는 통일 새마을운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글자 그대로 SMU가 이제 새마을의 약자예요. SMU가. 그래서 만약 통일 새마을운동을 정의를 영어로 쓰라고 한다면 앞에 유니피케이션을 넣어서 유니피케이션 SMU 또는 줄여서 USMU라고 하면 좋겠다 하고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 고향 재건을 왜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우선 생활운동 방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정서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연대감, 유대, 이런 것이 5,000년의 우리 역사상 면면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개조직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다음 두레라는 게 있어요. 두레라는 건 이제 농촌 사회에서 서로 품앗이하는 제도예요. 또 향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악이라는 건 뭐냐면 그 동네의 규약이에요. 그다음에 그 마을에 어떤 규칙 같은 걸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5,000년의 역사 마을 사회를 통해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새마을운동의 그 기본적인 취지가 마을 단위로 협동심으로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북한사 주민들한테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쉽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지금 아까도 이제 설명은 최 대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농촌 사회라고 하는 현 상황은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의 농촌 사회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죠. 유사하다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성공했던 모델을 적용했을 때 수용성이 크다,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 주민들은 저희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정치 훈련을 많이 받아요. 조직 생활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쉽게, 조직 문화와 조직의 어떤 명문 계통에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 초기에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새마을 운동 지도자가 열심히 뛰었지만 주변에서 막 해방 놓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도외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반대하는 사람도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한국 초기에 이 새마을 운동이 정착되기 전에 어려움 같은 것이 좀 덜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네 번째는 결국은 이제 새마을 운동의 근본적인 것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북한 사회의 어떤 실질적인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새마을 운동은 마을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정신 개조를 처음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소득 증대 효과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증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결과를 보면 북한 사회가 새마을 운동을 농촌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시와 직장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경험적인 방법, 경험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어떤 사회 운동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새마을 운동은 유엔의 여러 기구에서 이거를 저개발 국가의 발전 모델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19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동안 74개국에서 5,018명의 각국의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들이 새마을 연수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확산해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실제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 성공한 사례가 한 500군데 이상, 400여 개 정도 된다 하는 이런 기록들이 다 유네스코 새마을 기록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우리 이북도민 새마을 통일 지도자 여러분들이 고향의 재건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제도나 그 제도 자체는 독창적인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도에 4월 22일 지방장관 회의에서 새마을운동을 합시다 하고 주장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런 것이 다 있는 걸, 히스토리를 보고서 벤치마킹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참고가 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의 기원이 됐던 역사적인 사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저 달가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덴마크에 덴마크가 이제 프로세이나하고 독일이죠. 독일한테 이제 패전하고서 나라가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되고 형편없는 상황이 됐을 때 농촌 계몽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대에 1870년대에 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의 지식인들, 학생 이런 사람들이 농촌 계몽 운동을 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분화로드 운동이에요. 분화로드라는 건 민중 속으로, 농촌 속으로 가자는 그런 운동인데, 그런 운동이 1920년에 3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 사회에, 중고등 사회에 그게 널리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계몽운동을 농촌으로 가서 시작했습니다. 상록수가 바로 분화로드 운동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치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1917년에 사회치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1927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YMCA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다가 1947년도에 이제 해방된 이후에 그 전국 이 농촌의 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치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때 시골에 이렇게 거기 보면은 팻말로 이렇게 사회치 운동해서, 사회치는 게 여러분 지덕체에다가 이제 협동 근면입니다. 그것의 약자인데, 사회치 클럽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운동하고 동네 마당도 쓰고 했던 기억이 나요. 사회치 운동 자체가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이제 있다가 이 새마을 운동이 되면서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 사회치 운동을 했던 전력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을 근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바로 1961년도입니다. 그때 이 양반이 그 군사정권을 성공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국가재건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을 결성했는데, 그때 본부장이 유다령 씨입니다. 저는 유다령 선생님의 그 아침 방송을 그 중학교 때 아주 그냥 매일 듣고 학교에 갔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강의를 잘하시고 강명 깊은 분인데, 이분을 왜 박정희 대통령이 모셨냐면, 이분은 말하자면 그 반체제 운동의 막내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함석헌 선생, 송도용 선생, 유영모 선생,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제자이면서 같이 운동을 했던 분인데 마지막 세대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지식인 그룹의 그 아주 거의 존경받는 마지막 그 세대다. 이분이 이제 서울농대 교수를 하셨는데 말씀을 참 잘하셔요. 이분을 가르친 분이 양정고등학교의 김교순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너무 짧게 생애를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때 함석헌 씨나 또는 김교순 씨나 이런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새로운 정신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그분들 제자로서 밑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이 유다령 씨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판단을 잘한 겁니다. 자기의 가장 반체제인 그런 사람을 끌어들여서 조직하게 또 활동을 시키면은 대중들의 어떤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유다령 선생을 6번 찾아가서 6번 끝에 그분을 운동본부로 맡고서 그때부터 아주 그냥 정신교육을 시킨 거예요. 농촌 계몽운동을 시키고.
자신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한 5년인가 그렇게 했어요. 자신이 생긴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도에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단계적으로 보면은 제1단계는 소위 말해서 정부 주도형과 민간의 지도자가 같이 합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아주 새마을운동이 정말 전국에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 저는 기억합니다. 그 해마다 새마을 경진대회를 엽니다.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성공한 새마을 지도자가 나와서 막 자기가 어떻게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성공했다는 걸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 막 눈물바다가 되고 박수도 치고 그랬던 기억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25불이었습니다. 북한이 그때 한 900불 정도 됐습니다. 1972년도에 가서 우리가 드디어 북한을 따라잡았어요. 1979년도에 우리 1인당 소득이 얼마냐면 4,650불로 뜁니다. 불과 9년 만에 56배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 근저에는 새마을운동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우리나라의 어떤 이 빈곤을 퇴치하고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나 또 패배주의에 쌓이는 국민들한테 각성하게 하고 우리는 하면 된다는 그런 정신을 심어준 그런 국민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결국 이제 전두환 정권 시대인데요. 전두환 정권 시대, 근데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주변에서 새마을운동을 정치 세력화하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민간 주도로 해야 되고 일체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해서 새마을운동 성공했는데 소위 이기라고 하는 그 제5강국 전두환 대통령 때죠. 그때 81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의 막내 동생인 정경환 씨가 새마을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취임합니다. 사실은 그때 새마을운동본부 본부장은 허수아비였죠. 정경환이가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4년 동안 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본부가 거의 정치 세력화되고 그 대신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이제 받아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무총장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본부장이 됩니다. 회장이 됩니다. 회장으로 2년. 그 다음에 또 명예회장으로 2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1980년도의 새마을운동은 본래 우리 새마을운동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가서 정말로 이제 민간 주도의 그러한 새마을운동을 하자 해서 새마을운동본부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됐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잘 아시지만 이제 도시가 근대화됐죠.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농촌이 근대화됐고 농촌에 있는 수많은 인력들이 서울로 오게 됩니다. 농촌 사회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공동화됐어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의 근본적인 바탕은 농촌이었는데 농촌에 새마을 운동을 하는 지도자가 없었다. 도시도 마찬가지. 도시도 이제 막 사회가 다양화되니까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이념 가지고 전 국민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젠다가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새마을운동 그 90년도에 민주화가 되면서 다양한 그 민주화 세력, 그 다양한 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많이 생겨났어요. 여성단체, 민변, 노동단체 등등 그동안 새마을이라고 하는 큰 단체가 어느 정도 커버했던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설 자리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욕이 좀 상실되고 또 이제 정부에서 대충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농촌 새마을운동 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마을운동의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생명, 평화, 또 그 다음에 나무 가꾸기. 저는 전임 새마을 회장을 하신 정성원 그 회장님을 상당히 존경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걸 잘 알아서 새마을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명운동, 나무 가꾸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이북 도민 새마을회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새마을회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통일을 한 후에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내공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보고 또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해서 정리를 해서 사실은 제가 공부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주장을 못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결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로 등재됐다는 사실, 그게 14페이지인데요. 14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번 쭉 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2년간 3단계 새마을운동의 특성과 성과, 실패 요인을 이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가지고 정말로 통일 새마을운동에 적합한 모델을 우리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통일 새마을운동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준비, 그 다음에 통일을 했을 때 우리 고향에 가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단계별로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북한 주민이나 북한 지역과의 민관 접촉의 기회를 되도록 넓히자.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혀서 북한의 실정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 다음에 통일 새마을운동은 통일에 관심이 많고 특히 고향의 건설 사업에 애정과 열정이 있는 이북도민 새마을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통일 새마을운동, 이건 이북도민 새마을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신문에도 좀 이렇게 광고도 하고 우리의 역할을 좀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그런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북오도위원회하고 저 행정안전부하고 통일부하고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들의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새마을운동 지도자이고 또 동시에 통일 새마을운동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내가 통일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로서 어떠한 덕목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는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전부 토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하나의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좀 만들어서 훌륭한 어떤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지도자가 형성이 되면 계속적으로 1기, 2기, 3기 해서 후세들을 양성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이북 5도가 911개 읍면동이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최소한 911개 읍면동장에 통일 새마을 지도자 한 분씩은 기르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실력을 늘려서 또 한두 사람 더 기르면은 그게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통일이 돼서 고향에 가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한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통일새마을운동의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면 이게 항상 뭐냐면 말이죠. 어떠한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범적인 사업 한 군데를 정해서 그것이 성공되는 과정을 주변에 봐가지고 그것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해야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죠. 몇 군데를 중점적으로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통일새마을운동의 방법을 가지고 그걸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해서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다른 마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라는 것도 될 수 있고 파급 효과라는 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새마을운동 한다. 그러면 호응받기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지도자를 잘 기르고 그 지도자에 의해서 잘 북한의 마을 특성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가면은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단 1회의 워크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통일 후에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또 그런 실력도 없고, 다만 그러한 것에 어떤 여러분의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제안을 여러분이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지도자를 양성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좀 정교한 방법을 찾아내서 한번 우리가 통일이 된 다음에 멋있는 통일 새마을운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제 강의는 이걸 끝내고요.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엄살을 핀 거고, 혹시라도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더 아시고 싶은 거,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질문해 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2010년도에 북한에서 탈북하여 온 탈북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2016년에 한경북도 해령군 군수로 위촉돼가지고 한기를 군수로 좀 일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정도 들었고 이북 5도에 대한
이런 관점도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옥석에 참가해서 남북 정말 이게 통일 새마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워크숍에 참가해 보니까 생각되는 게 너무 많고 감동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새마을 해령군 부경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이도 70년대 그때 당시 정말 지금하고 너무 뒤떨어진 그때하고 지금 수준이 맞겠는가,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여기 워크숍에 참가해 보니까 아, 이거 할 일이 많구나.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잘 알아가지고 우리 탈북민들한테 논리 이거 알려주고 여기에 대한 일을 제가 앞장서서 많이 해봐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충분히 지금 서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 새마을 운동 이렇게 볼 때 농업 부문이 지금 북한이 많이 뒤떨어진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평안도, 항해도, 이쪽에 넓은 지역 등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도 농업의 뭐 기계화라든가 현대화 이걸 가지고 한동안 조금 들끓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쪽 북쪽이라든가 이쪽에는 너무나 뒤떨어지고, 그래 제가 여기서 생각한 거는 이제 농업의 이렇게 현대화, 기계화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여기서 고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도 거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평밭이 크게 없습니다. 산에 다락밭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많이 좀 고려해가지고 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귀에 쏙 들은 것은 통일이 우연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에 정말 감동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북한의 형평이 지금 제가 여기 거기서 출발하긴 2004년도에 출발했는데 그때 당시 굶어 죽고 정말 길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이렇게 길도랑에 애들이 막 시체가 막 이렇게 깔려 있고 막 이때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목격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또 그런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입에다가 뭐 사탕조각이라도 먹을 거라도 물고 가서 막 입에다 여주기 싶은 그 정도의 그 마음이 아프고 지금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통일을 대비해서 새마을 운동 막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하니까 너무 정말 감동되고 고맙고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제가 이렇게 일정하게 탈북민으로서 함경북도에서는 그 군수로 남자 한 분하고 저 여자 두 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많이 인물도 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 일부 탈북민들이 우리 탈북민들도 이분 오도청에 있구나, 저 사람한테 의지하면 뭐 알 것도 알고 뭐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고서 많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도 70 다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뭐 이런 일을 정말 고생도 했고 무지도 많이 당하고 사실 그런 고통도 있었거든요. 다시는 발을 들이놓지 말자 했는데 아니다. 내가 일단 시작한 이상 어느 정도 파악되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더 일을 해주자 하고 다시 이번에 도민회 부회장으로도 임명됐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일해보겠으니까 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질문 좀 해주십사 했더니 질문보다는 오히려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함경북도는 사실 그 명예 군수가 두 분 계시고 우리 평남도 이 명예 읍면장은 있어요. 아직 군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함북하고 달리 평남은, 제가 있는 평남은 그렇게 탈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봐서 저희도 이제 기회가 되면 탈북민도 이렇게 군수가 될 수 있게, 또 더 나아가서 좀 도지사도 될 수 있게
그런 날이 오도록. 여러분 좀 느끼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한 사회는 어려서부터 이 토론, 정치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셨건 적게 하셨건 발표력이 정말 뛰어나요. 물론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는 뭐 또 말씀을 잘 하시지만 제가 만나봤던 탈북민들은 거의 다 이 말씀들을 잘 하셔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말을 하라고 그래도 잘 안 해.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처음에 저도 경험인데 처음에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질문하고 하는 게 참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터놓으면 그 다음에는 저요저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음번 2회 때 이 워크숍 할 때는 그냥 뭐 여기저기서 저요저요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훈련해 나갑시다. 좀 회장님 좀 힘 좀 써주십시오.